네, 수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민주당 협회,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선거인단 투표도 완료가 되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선거인단 투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14일 날 이제 투표가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는 306표, 이제 조 바이든 306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 그래서 지난 2016년 대선 결과와 동일한 선거인단 표 차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결과를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퇴임 준비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공화당 이제 지도부는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고, 투표 결과를 인정을 하고, 특히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을 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좀 특별한 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제 심의 없는 선거인이라고 해서 선거인단이 기존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faithless elector라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위터로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또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제 현재 6대 3으로 이제 공화당이 훨씬 더 유리는 하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선 결과 관련 소송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제 경기부양책도 통과가 됐지만, 어저께 또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600의 체크가 너무 낮다. 2,000불로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이걸 사인 안 하겠다라는 이렇게 이런 그 위험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이제 질문을 돌아가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1월 초에 연방 의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확정하는 이런 작업이 남아 있지만 거기서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퇴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돌았는데 혹시 퇴임 이유가 그 이외에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잘 짚으셨는데요. 네. 일단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이제 보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이제 장관이나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이제 옹호하고 이제 보호하고 뭐 이렇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이 이제 사실 트럼프 정권이 1월 20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남기고 이렇게 먼저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슈보다 이 대선 결과에 되게 포커스가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은 이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선 조작 의혹과 이제 특히 이제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차남에 대한 이제 특검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언짢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거의 4년의 트럼프 정권을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장관이나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퍼블리클리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 바로 파이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임을 하거나 일찍 퇴임하게 되는데 바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뭐 같은 그런 액션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처음에 연방 상원에서 인준이 이제 컨펌이 됐을 때 양당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많이 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윌리엄 바 장관도 이제는 너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이제 존경을 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통령과는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은 못하지만 이러한 이제 퇴임 인터뷰에서 본인의 이제 속마음을 조금씩 밝히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말입니다. 요새 그 미국 주요 정부기관에서 이제 확인이 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이슈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많은 포커스가 비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이런 에너지부, 굉장히 핵심적인 연방 정부 직원들의 이메일에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해킹 공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 폼페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가 아니라 그 러시아 탐만 그 중국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정부 다른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입장이 정반대고요. 또한 이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이번 해킹 공격은 러시아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러시아 정부는 또 해킹 공격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모든 뭐 안보국이나 뭐 법무부나 뭐 국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벌써 뭐 결정적인 증거가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했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금 좀 미국이 좀 위태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이런 공격을 이제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 해킹이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제 촉구를 하면서 뭐 피해 범위와 뭐 책임자 등이 파악되면 그러한 그 동일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한 이슈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또 항상 러시아 이슈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옹호하고 다른 쪽으로 그 화살을 좀 이렇게 비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액션을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모든 미국 정치 관심이 조지아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월 5일 날 이제 2명의 연방 상원 그 의원의 이제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조지아주의 2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아무도 이제 50%를 돌파를 못해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금 모든 미국의 이제 정치의 포커스는 조지아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연방 상원하면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석이 앞으로의 2년 그리고 특히 바이든 정권의 2년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갈지 아니면 좀 공화당이 이제 좀 이렇게 블락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50대 50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타이브레이킹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공화당이 한 석이나 두 석을 다 차지를 하면 52대 48로 다수당으로 연방 상원을 계속해서 이제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약 12,000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초박빙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투표 트렌드를 보면 현재로서는 약 160만 명이 벌써 투표를 미리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명은 이곳 그 로스앤젤레스나 많은 곳에서 사전 투표한 것처럼 사전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했고요. 또한 한 60만 명의 유권자들은 벌써 우편 투표로 이제 메일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미리 투표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요, 거의 70%의 유권자가 이제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한테 유리할까라고 보면 50세 이상이라 보면 이제 공화당 조금 더 보수 트렌드들을 더 많이 에게 유리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를 이어가면 아마 공화당에게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반대로 또 당일날 많은 젊은이들 아니면 또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다면 그 조금 더 이제 민주당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조지아주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래요. 타겟팅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최근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곧 공석이 될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 자리에 알렉스 파디아 이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정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어제 깜짝 발표였죠. 다들 많이들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이제 대선 전부터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그 주지사에게 카멜라 해리스는 유일한 흑인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흑인 여성을 임명해야 된다. 반대로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인구 40%가 라티노인데 네. 아직까지 연방 상원 자리에 라티노 의원이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다. 이번엔 우리 차례다라고 치열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그 줌 화상 대화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저도 봤는데 그냥 뭐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깜짝 발표를 해서 알렉스 파디아 이제 그 총무처 장관이 이제 울면서 굉장히 영광이고 더욱 겸손해지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전한 세이프한 초이스고요. 알렉스 파디아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이안 파인스타인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쪽 LA 지역에도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과 이런 리소스를 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흑인 커뮤니티에게 또 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 알렉스 파디아 총무처 장관 자리를 흑인 그 의원이신 셜리 웨버 박사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또 가주 하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자리는 이제 그 어토니 제너럴 이 법무부 이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남았는데 이곳에 혹시나 이제 아시안 의원이나 아시안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 후보면은 우리 강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